2023년 가을 한국 방송계를 뒤흔든 단 한 문장은 단순한 제작비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창작자의 피와 땀이 거대 자본의 회계 장부 앞에서 어떻게 증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문화 현상을 빚어냈지만 그 뒤편에서 광고 수익 수억 원을 독점한 방송사와 한 푼도 남지 않는 제작비에 절규하는 제작진 간의 첨예한 대립은 시청률 7에서 80%, 누적 조회수 1억 뷰라는 압도적인 성과가 무색하게 제작자는 파트너가 아닌 단순한 외주 영업으로 취급당하는 현실, 불공정한 산업구조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장시원 PD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한국 예능 산업의 구조적인 병폐를 향한 정의로운 반격이자 콘텐츠 주권을 되찾기 위한 비대칭 전력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전선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단순히 법적 계약서가 아닌 대중의 신뢰와 도덕적 정당성이 결정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작자가 돈 문제로 분란을 일으킨다는 구시대적 프레임에 맞서 정당한 분배는 창작의 윤리다라는 새로운 시대적 화두를 던진 기념비적인 충돌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 회당 평균 1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된 빠듯한 제작비는 카메라 렌탈, 스태프 인건비, 출연료 등 모든 비용을 소진하고 단 한 푼의 여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시원 PD가 공개한 숫자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면 같은 회차에서 JTBC가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최소 3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생존시키는 최소한의 연료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익은 지상파를 위협하는 월요일 밤 황금 시간대의 브랜디드 광고와 PPL 협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당 광고 슬롯 한 개당 평균 8천만 원을 상회하는 압도적인 상업적 가치를 증명합니다. 오이 군사 분석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3에서 4배에 달하는 수익 격차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아닌 위험 회피와 이익 독점 구조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제작사가 모든 현장 제작 위험과 창의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동안 방송사는 송출 인프라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수익을 통째로 본사 회계로 귀속시킵니다. JTBC가 방송국 운영비를 방패로 내세우며 이 거대한 광고 수익을 합리화하는 것은 콘텐츠의 실질적 가치 창출 주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제작진을 오히려 제작비 과다 청구로 몰아세운 JTBC의 태도와 맞물려 창작 생태계에 대한 도덕적 위선이 얼마나 견고한 구조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광고 단가가 270% 급등했다는 사실은 콘텐츠의 시장 지배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이 제작사에게는 철저히 차단된 불공정한 경제적 전장임을 입증합니다. 이 극단적인 수익 불균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방송 산업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제작비 함정의 작동 원리를 보여줍니다. 제작비 1억 2천만 원은 철저하게 원가 가산 방식, 즉 실제 소요 비용만을 정산해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제작사의 이윤 극대화의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며 오직 생존 유지만을 목표하게 합니다. 반면 JTBC의 5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은 프로그램의 가치 기반 수익에 기반합니다. 이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통해 콘텐츠가 창출한 브랜드 신뢰 및 구매 유도 가치를 판매한 결과입니다. JTBC 측이 주장한 방송국 운영비 명목의 광고 수입 귀속은 익명의 내부 직원이 폭로한 광고 수익의 40%가 실제 제작비와 무관하게 기타 운영비로 분류된다는 메일 내용과 연결되며 더욱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는 제작사가 피와 땀으로 일권인 수억 원의 부가가치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내부 회계 장부상의 불투명한 회계상 자비익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JTBC는 콘텐츠가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공동의 성과가 아닌 송출 플랫폼의 수수료로 치부하며 제작비 지급을 상심성 지원처럼 포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의 수익률은 JTBC에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완벽한 경제적 승리였으나 제작사에게는 하이 리스크, 제로 리턴이라는 절망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 전장에서는 창작의 가치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전술적 쟁점은 바로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소유 문제입니다. JTBC는 계약상 모든 IP와 광고 권한이 본사에 귀속되어 있음을 반복하며 스튜디오 C1을 단순 외주 제작사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기획, 섭외, 촬영, 편집이라는 실질적인 창작 과정 전체를 수행한 제작진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IP는 콘텐츠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캐릭터, 제목, 포맷, 아이디어까지 모두 포함하는 JTBC의 IP 독점 조항은 장시원 PD와 그의 팀이 아무리 성공적인 최강 야구를 만들었더라도 이들의 창작물을 다시 만들거나 확장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이는 제작자에게 창작 활동 자체를 멈추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 외주라는 규정은 제작사에 대한 존중 없는 하청 구조를 확고히 하며 결과적으로 창의성이 발현되는 현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콘텐츠의 성공이 방송사의 플랫폼 의존성 때문이 아닌 제작진의 기획력과 실행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IP의 무게화는 창작의 윤리를 훼손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땀이 스민 결과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구조는 한국 방송 산업의 고질적인 창작 노예 계약의 민낯을 상징합니다. JTBC의 IP 독점 주장은 콘텐츠 산업에서 통용되는 포맷 IP와 제작 노하우의 분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최강 야구의 진정한 IP는 단순한 제목이나 캐릭터 리스트가 아닌 야구단 운영 및 경기 시스템을 예능 포맷에 녹여낸 장시원 PD팀의 고유한 제작 및 연출 노하우입니다. 방송사는 이 노하우가 빠진 채 이름만 가져가 시즌4를 자체 제작하려 했으나 이는 핵심 기술 없는 무기 생산과 같습니다. IP 독점 계약을 통해 창작자의 재취업 또는 유사 포맷 제작을 봉쇄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방송 시장 내 제작 인력 유출 방지 및 인력 통제라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창의적 인재의 씨앗을 말려버리는 비윤리적인 전략입니다. 방송국의 수익 독점은 전통적인 광고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장시원 PD의 폭로와 업계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강 야구는 방송 송출 외에도 유튜브, 티빙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월 1억 원 이상의 클립 조회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이미 방송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수익의 완전 독점은 단순한 자금 회수를 넘어 제작사의 성장 사다리 파괴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현대 콘텐츠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수익, 특히 유튜브나 OTT 클립 수익은 제작사가 다음 시즌 기획 및 새로운 포맷 개발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제작비 원가만 지급받는 구조에서는 혁신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며 오직 현상 유지에만 머물게 됩니다. JTBC의 100% 수익 귀속은 이 시드머니 확보 경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스튜디오 C1이 JTBC에 영구적으로 종속된 하청업체로 남도록 구조화합니다. 더 나아가 이 디지털 클립들은 JTBC와 그 계열 OTT 플랫폼인 티빙의 고급 마케팅 자산 역할을 수행합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폭발적인 유튜브 클립 조회수는 잠재적 시청자를 유료 구독 플랫폼인 티빙으로 유입시키는 프리미엄 미끼 전술의 핵심입니다. 제작사는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방송사의 OTT 유입률과 구독자 데이터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에 대한 수익 배분은 전무했습니다. 이는 제작사가 OTT 플랫폼의 간접적 성공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구독 수익은 방송사 계열사로만 귀속되는 불공정한 가치 전이 현상입니다. 월 1억 이상의 클립 수익이 프로그램의 롱테일 가치를 입증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TV 광고 수익은 방송 직후 짧은 기간에 집중되지만 디지털 수익은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수년 동안 누적되며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JTBC는 이 시간 프리미엄까지 모두 독점하며 제작사에게는 오직 단기적인 현물 제작 비용만을 지급하고 장기적인 잠재 수익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제작사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며 창의적 인재의 노력이 거대 자본의 영속적인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전용되는 산업 구조의 치명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구조는 제작사의 독자적인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방송사에 대한 영구적인 종속 상태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JTBC는 제작진 교체 통보라는 가장 강력하고 비열한 형태의 역공을 감행했습니다.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신뢰훼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이 통보는 사실상 장 PD의 폭로에 대한 보복이자 진실 은폐를 위한 전술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된 불공정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 대신 문제를 제기한 주체를 제거하려는 권력의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JTBC의 제작진 교체 통보는 전형적인 선제 타격 전술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장 PD가 추가적인 재정 자료를 공개하거나 언론의 힘을 얻기 전에 법적 프레임을 활용해 논란의 초점을 수익 배분해서 제작 효율성 및 신뢰 문제로 전환시키려 했습니다. 제작비 과다 청구라는 주장은 제작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JTBC가 오히려 재정적 피해자라는 여론전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는 장 PD의 폭로를 단순한 창작자가 돈 문제로 분란을 일으킨다는 내부 불만으로 축소하려는 교묘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장시원 PD가 JTBC의 최강야구 시즌4 자체 제작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문건의 유출은 단순히 제작진 교체라는 징벌적 행위 뒤에 미리 계획된 배신이 숨어 있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비유로 치면 상대방의 기습 작전 계획서를 확보하여 공개한 것과 같습니다. JTBC가 신뢰훼손을 명분으로 내세운 바로 그 시점에 이미 스튜디오 시원을 배제하고 이름만 가져가려는 IP 강탈 및 창작자 소모품화 전략을 실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충돌은 계약의 합법성이 아닌 행위의 도덕성으로 전개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JTBC는 계약서상으로는 틀린 바가 없을지 모르나 성공적인 파트너를 제거하고 그들의 창작물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익명의 JTBC 내부 PD 증언은 장 PD의 주장에 구조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 분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방송 산업 전반의 병폐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JTBC의 역공은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를 지키려다 오히려 대중적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모형의 자산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제작 분쟁을 넘어 기업 윤리와 창작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진실 공방으로 전선을 확대시켰습니다. 장시원 PD의 폭로가 불러일으킨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대중의 마음이라는 최후의 심판대였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강야구는 장시원 PD의 작품이다. JTBC가 장시원 PD를 버렸다는 해시태그와 댓글이 폭발적으로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창작자의 진정성과 헌신이라는 도덕적 자산이 법적 계약이나 냉정한 회계 논리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는 대중의 집단적 선언이었습니다. 현대 콘텐츠 소비의 양상은 단순히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를 넘어 제작 과정의 윤리성을 소비 가치에 포함하는 윤리적 콘텐츠 소비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청자들은 창작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목격했을 때 방송 플랫폼에 대한 시청 보이콧이라는 비폭력적이지만 치명적인 비대칭 전술을 구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장에서 JTBC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자본을 단숨에 탕진하는 전략적 실책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은 즉각적으로 시장과 광고주라는 실질적인 전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수의 주요 광고주들은 이 사태를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신뢰가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JTBC와의 광고 집행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방송국의 무형 자산인 신뢰가 훼손될 경우 유형의 광고 수익이라는 핵심 전력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현대 소비자는 착한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창작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방송사에 대한 광고는 기업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JTBC의 윤리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움직였으며 이는 자본의 냉정한 논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창작자의 도덕적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는 한국 방송 산업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화상이자 창작 주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혁명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최강야구 시즌4의 향방을 결정하는 국지전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 콘텐츠를 창작하는 모든 PD와 작가가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권리와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공동 제작사 간의 공정한 수익 분배 및 IP 공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장시원법 혹은 K-콘텐츠 공정분배법이라 칭하며 이 법안이 방송사와 거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고 중소 제작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창작 생태계 재건축 명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 PD의 마지막 말처럼 광고 1억, 제작비 1억 2천.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메시지는 열정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며 방송 산업의 불공정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장시원 PD의 용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대변하는 역사적 전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전승은 방송 산업 내 수많은 익명의 땀과 열정이 창작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술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게 될 것이며 이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전략적 지형도를 영구히 바꿔놓을 것입니다.